거예요? 한국 사람이 좀 체구가 작잖아요. 네. 근데 유난히 내장기관 중에서 췌장의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인슐린의 분비량을 서양 사람들과 동일하게 봤을 때 30% 정도 인슐린 분비량이 떨어집니다. 비슷한 종류의 칼로리의 정제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인슐린이 그만큼 또 많이 필요한데 덜 분비가 되니까 이 당을 견디질 못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당 대사에 관여되는 간의 크기도 작죠. 또 우리가 체구가 작다 보니까 근육량도 작잖아요. 그래서 한국형 당뇨가 많은 겁니다. 네. 거기다가 우리 식습관도 문제예요. 우리 항상 흰쌀밥 올라가 있고 또 면도 얼마나 많아요. 종류가 파스타 있죠, 스파게티 있죠.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거기다 또 빵을 꼭 같이 먹기도 합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혈당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요즘에 가공식품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가공식품의 문제는 그 안에 숨어있는 당들이 엄청 많습니다. 뭐 정제돼 있는 설탕 같은 것들이 꼭 들어가잖아요. 맞아. 그로 인해서 당뇨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탄수화물 중독을 끊어버릴 3원칙을 제안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떤 거예요? 식습관에 관한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릴 텐데요.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 예방 3원칙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원칙 중에 첫 번째는 통곡. 통곡물. 네. 더하기가 있네요, 또. 그렇죠. 통곡물을 더해서 드셔야 되는데요. 이 통곡물은 GI 지수가 비교적 낮은 탄수화물에 속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이섬유라든지 미네랄과 같은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에 당이 오르는 것을 예방해 줄 수 있죠. 우리가 늘 먹는 흰쌀밥을 통곡물로 바꿔서 드시는 것만으로도 크게 식생활을 개선하실 수 있는 좋은 예방 원칙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흰쌀밥을 잡곡밥으로 먹게 하고 네. 우리 뭐 그냥 빵을 뭐 통밀빵으로 그러니까 밀빵이 아니라 통밀빵을 먹게 하고 감자보다는 고구마가 GI 지수가 낮으니까 이걸 꼭 기억하셔서 실천하신다고 그러면 당뇨에 도움이 됩니다. 네, 통곡물 더하기가 첫 번째였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식전에 과일 더하기. 아니 우리가 과일은 보통 이제 식후에 그치, 다이어트 그치. 먹잖아요. 근데 오. 이렇게 식전에 먹으라는 얘기는 디저트를 어. 앞에 먼저 먹고 밥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과일을 먹으라는 건 이제 좋은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칼도 들어있고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많이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따지고 보면 과일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원은 모두 다 탄수화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친 후에 급격하게 혈당을 더 높일 수 있는 이 과일을 식후에 먹다 보면 탄수화물 중독 증상이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뭐 단백질로만 채워져 있는 식단을 했다. 그러면 식후에 조금 드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 식단이 탄수화물 위주니까 가능한 식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일시에 오르는 것을 좀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또 좀 쉽게 생각하자고 그러면 췌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 입은 저렇게 먹으면 너무 즐겁고 좋죠. 네. 근데 췌장은 이미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인슐린을 분비를 하면서 일을 시작했어요. 이제 나는 일이 거의 끝나간다 싶은데 갑자기 우리가 또 과일을 먹어줘요.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췌장이 과부하 걸리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췌장의 기능이 점점 약해지고 당뇨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과일을 먼저 먹으면 좋은 게 약간 포만감이 있으니까 과식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체중 조절과 당뇨 같이 잡을 수 있으니까 꼭 식전에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제도 밥 먹자마자 딸기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습관을 좀 바꿔야겠네요. 앞으로는 딸기 네. 먹고 밥 먹어야 되겠어요. 먹고 식전으로. 자, 마지막 세 번째 보시면 설탕. 설탕은 빼자. 마이너스. 네, 설탕을 줄여야 된다는 건 아는데 설탕이 탄수화물 중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 아주 대표적으로 당 지수가 높은 뭐 그런 식재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뭐 몸이 좀 지치고 피곤하면 당이 땡겨라고 얘기할 때 사실 설탕이 땡긴다는 얘기거든요. 아주 대표적인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설탕 종류의 뭐 다이어트 그 음식이라든지 단 것을 좀 먹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시죠. 네. 이게 이제 탄수화물 중독의 대표적인 현상인데 단 게 확 들어왔을 때 순간적으로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거는 뭐 마약이라든지 또 담배에 중독되신 분들도 많고 도박에 중독되신 분들하고 비슷한 부위에서의 도파민 분비가 활성화되면서 뇌가 변하는 모습을 이 기능적 MRI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설탕을 좀 줄이시고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들로 하시면 좋죠. 이보은 선생님 요리할 때 보면 설탕 안 쓰시잖아요. 매실 주로 쓰시고. 그렇지. 그 뜻이. 어쨌든 단맛이 일종의 각성 효과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네. 이 단맛이라는 게 그 탄수화물 중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난 설탕 안 먹어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흰 쌀밥 한 공기가요 각설탕 17개랑 맞먹는 그래요. 네, 효율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흰 쌀밥 한 공기만 먹더라도 혈당이 확 급격하게 오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린다고 그러면 식빵 2조각이 각설탕 9개, 우동 200g이 각설탕 14개,
콜라 500ml 한 캔이 각설탕 16개라고 합니다. 열- 콜라가 엄청 단 거라고 하는데 우리 흰쌀밥은 무려 17개나 돼요. 예.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밥만 먹어도 혈당은 올라가는데 거기다가 나 좀 스트레스 받으니까 단 걸 좀 먹어볼까? 그치. 이러면서 먹으면 이제 탄수화물 중독으로 가는 지름길인 거죠. 그렇죠. 단 걸 먹으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좀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하지만 이건 굉장히 일시적인 쾌락에 포함됩니다.